4월 26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양시장 1%대 하락했습니다. 지표 경계감과 지난 수요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엔화 약세가 견인한 달러 강세와 국채금리 상승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호조에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감산에 따른 재고 비중 축소도 긍정적이었으나 외국인 반도체 매도세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또한 액면 분할 후 거래를 재개한 에코프로는 장중 10% 넘게 급등했으나 오후 들어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 테슬라 훈풍에도 2차 전지주 전반이 부진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둔화된 성장세와 여전히 높은 물가 부담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연율 1.6%로 강한 성장을 전망했던 기대와 달리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또한 1분기 PCE 물가지수는 3.4% 증가해 전분기 대비 상승폭을 키우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종목별로는 2분기 가이던스 실망 여파에 메타가 10%대에 급락했고, 반면 엔비디아와 AMD 등 반도체주 강세가 지수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실망스러운 성장률 결과와 쉽게 낮아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금리 인하 지연 우려를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한편 장 마감 후에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특히 알파벳은 자사주 매입과 첫 배당 등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내일 밤에 있을 미국 PCE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BOJ 결과와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이 다수 대기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둔화된 성장세와 여전히 높은 물가 부담으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지수는 2% 가까이 상승하는 상반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GDP 관련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어제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전분기 비 1.3%, 전년 동기비로는 3.4%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헤드라인 숫자가 잘 나왔던 점도 인상적이지만 예상외로 내수가 의외의 성장을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아래 그림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수요가 지난 4개 분기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 1분기에 증가로 전환된 점인데요. 특히 건설 투자랑 민간 소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건설 투자는 지난 분기 상당히 부진했던 기저 효과 그리고 날씨가 좋았던 영향이 컸었고, 소비는 체감 경기가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여행이나 외식 같은 서비스 수요가 늘고, 그리고 갤럭시 24 핸드폰 출시 효과로 제품 소비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걱정했던 것만큼 내수가 나쁘지 않았던 점이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1분기 성장세에 일회성 요인들이 꽤 있었다라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분기 높은 성장세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 비중이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수요가 지금 양호한 상황인 만큼 수출 모멘텀은 여전히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반면에 내수는 아직까지 기반이 탄탄하지는 못한 모습인데요. 고물가, 고금리, 여기다가 정체된 고용 때문에 민간 소비가 다시 더딘 회복세로 돌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건설 투자도 선행 지표인 건설 허가 그리고 착공이 살아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관찰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저효과 이상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분기의 성장률 서프라이즈를 반영한 올해 연간 성장률은 2% 중반대로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만 경기 모멘텀의 지속성은 다소 약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3%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외로 항목별 고른 성장세가 나타나는데요.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있지만 연간 성장률 전망은 2% 중반대로 눈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그 제약바이오인데요. 아스코 2024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혜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이번엔 아스코 2024년 초록 제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5월 말부터 6월 4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 아스코 미국 임상 종양학회 초록 제목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는 가장 큰 연례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음으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주로 발표되었는 내용이 후기 임상 결과이고 신약 개발 성패 및 기술 이전 파트너십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가 예상되는 초록은 한 3,200건으로 국내 주요 참가 기업으로는 유한양행, 리고캠, 그리고 에이벨바이오 등 기업이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초록 제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핵심 후보물질, 적응증 등에 대한 힌트를 활용해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기대할 수 있을지 등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주목하실 이유는 여전히 많으십니다. 존슨앤존슨의 아미반타맙이라는 약물과 병용하고 있는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에이벨바이오 등의 팔로우업 성과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성과를 주목하시는 것도 좋지만 해외 제약바이오 트렌드와 함께 곁들여서 보시면 더 좋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BMS가 인수한 레이즈바이오, 그리고 볼트 테라피틱스의 차세대 ADC 등을 확인하시면 국내 방향성을 좀 더 잘 보실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라서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센티먼트는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내용 발표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시선은 충분히 바뀌실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R&D 모멘텀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좋은 기업들을 위주로 접근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에서 아스코, 즉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한번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와 그 현대글로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먼저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목표 주가 31만 원으로 6.9% 상향하고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합니다.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7.8, 6.1% 상향한 것이 목표 주가를 높인 이유입니다. 먼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3.6조 원 나와서 1년 전 대비 1% 줄었고 컨센서스를 0.7% 하회했고 저희 전망치 대비로는 3.6% 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08억 원의 환율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감소를 했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그러한 이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제 그 배당 등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저희는 13.8조 원 나올 거로 생각을 해서 전년 대비 13.5% 감소할 거로 보고 있고 환율 효과를 주로 반영해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로는 7.8% 상향했습니다. 투자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이 내연기관 자동차 및 레거시 자동차 업체에 대한 인식을 좀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현대차가 양호한 실적을 냈을 때 현대차의 주가 PE가 6.1, 9.1 범위였었는데 지금 이 레거시 업체들의 디스카운트율이 약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PE가 아직 6.2배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글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자동차 운반선 PCTC 운임 인상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848억 원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고 컨센서스 소폭 상회, 저희 전망치 소폭 상회했습니다. 사업 부문 중에서 보면은 이제 물류와 해운 사업은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고 유통 사업이 좀 부진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해운하고 유통 부분입니다. 유통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자동차 업체들이 물량을 좀 축소시키면서 수익성 보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CKD 중심의 유통 사업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좀 부정적인 업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해운업 자동차 운반선 쪽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 고객들이
현대글로비스의 운임 인상을 일부 수용을 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실적에도 일부 이제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올해 말에 현대글로비스와 현대기아차 간의 계약이 갱신되는 중요한 시점이 도래를 하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이번 실적에서 강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1분기 실적 리뷰 들어봤고요. 현대차는 목표 주가를 31만 원으로 6.9%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미래차 업체로 편중되었던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레거시 업체로 일부 회귀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LG의 에너지솔루션 1분기 실적 리뷰입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터리 정유화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LG화학 1분기 실적 발표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 유지하나 목표 주가는 46만 9천 원으로 소폭 하향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추정치 하향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전기차 및 이차전지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가와 판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제 판가 하락이 1분기와 2분기에 마지막으로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증설 등으로 인해서 2분기부터는 또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1, 2분기를 바닥으로 실적이 회복되기는 할 것입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6.1조 원에서 23% 전 분기 대비 감소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4% 감소한 1,5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1,889억 원 받았었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한 셈인데 이 판매량 감소 외에도 판가 하락 외에도 이 원가와 판가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레깅 효과가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ESS 쪽이 4분기 성수기, 1분기 비수기가 나타나면서 이 급감한 점이 좀 감익이 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가가 한 5에서 10% 정도 하락할 걸로 보고 있고요. 판매량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액은 회복이 되고 영업이익도 많이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고정비 커버되면서 실적 올라오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월부터 미국에서 대형 공장 하나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보조금도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의견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주는 가이던스는 한 4조 원 가량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7조 원을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한 1.4조에서 2.7조 3조 원 정도를 보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저희가 아마 1.7조 원 가량 받을 것이기 때문에 2.7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가 원가 인하가 그 원가가 2월부터 반등하면서 3, 4분기에는 판가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혹은 이제 유지나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실적은 회복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지만 목표 주가는 46만 9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회복이 예상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역시나 전기차 선호도 증가에 따른 판매량 그리고 원가와 판가 반등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우재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S 실적 리뷰입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전일 발표했던 삼성 SDS의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파이 목표 주가 20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일 삼성 SDS의 1분기 영업이익은 2,270억 원으로 시장의 컨센서스와 저희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IT 서비스 1,700억 원, 물류 서비스 561억 원으로 특히나 물류 사업 부문 이 이제 저희 추정치를 크게 상회했다라고 보이는 실적이 크게 상회한 실적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홍해 인근 소요 사태에 따른 운임 상승의 일회성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는 클라우드 중심의 사업 재편이라고 하는 기존 투자 포인트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CSP 그리고 MSP 사업의 매출의 고성 증세가 유지되었습니다. CSP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를 했고요. MSP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한 2,547억 원으로 고성장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갈무리할 만한 점은 CSP 사업인데요. GPU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사업 모델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GPU 애저 서비스라고 하면
삼성 SDS가 보유하고 있는 GPU를 서비스 형태로 대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GPU 서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의 뭐 품귀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삼성 SDS는 23년 GPU 서버를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이러한 GPU 서버를 삼성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서 CSP 매출액이 고성장하는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이번 실적을 보면 확실히 삼성 SDS가 클라우드 중심으로 사업 모델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성장을 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 SDS 1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0만 원을 유지를 하겠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클라우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포트를 변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그리고 두 번째는 행성형 AI 솔루션 출시에 따른 그런 솔루션 사업 성장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세 번째는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SDS 현금성 자산은 약 5조 4천억 규모인데요. 이 투자 포인트를 중심으로 삼성 SD에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코 퓨처엠 알아보겠습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40만 원을 유지합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률은 43% 수준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379억 원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양극재는 M86 제품의 수율이 개선되었고 N65 제품의 판매도 일시적으로나마 회복되었습니다.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24% 증가했으나 ASP가 21% 급감해 매출액은 전분기와 유사했습니다. 양극재 수익성은 3% 수준이었는데 재고평가 손실 환입 효과가 40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음극재는 신규 고객형 물량 비중이 45%까지 확대되어 판매량 증가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2024년 실적은 영업이익 193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률 3.9% 수준이고요.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이번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발표한 단기 캐파 증설 계획 일부 수년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판단됩니다. 바인드 계약 중심의 양극재 사업 구조를 고려할 경우 경쟁 업체들 대비 판매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 40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HD 한국조선해양 실적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익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연결 매출액은 5.5조 원, 영업이익은 1,60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양호한 실적이었는데요. 다만 1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일획선 손익이 약 500억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수정 영업이익은 1,111억 원 수준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보면 컨센서스는 하회했고 저희들 추정치하고는 유사한 수치였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일회성 요인을 감안한 수정 영업이익이 27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컨센서스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였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수정 영업이익 기준으로 398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 대비해서 영업 적자의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건조선가의 상승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국조선해양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저희들 기대치에 부합하고 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었던 것은 비상장 자회사인 HD 현대 3호의 실적이 탁월했기 때문인데요. HD 현대 3호는 수정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1,604억 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무려 9.4%를 기록을 했습니다. 건조 물량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가 상승분이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카타르 프로젝트 LNG선이 수주 잔고에 없고 수주 잔고 중에서 가스선 비중이 높아서 수익성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1분기 상선 신규 수주는 81.2억 달러를 기록해서 올해 사업 계획의 70% 이상을 조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가 약
67조 원에 이르고 있어서 신규 수주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대형 가스 운반선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탱커 인콰이어리 증가에도 적정한 수준에서 대응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수주 목표는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의 1분기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현대3호의 그런 탁월한 성과에 힘입어서 한국조선해양이 영업이익은 약 1,600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LG생활건강 1분기 실적 리뷰입니다. 박신혜 위원입니다. 네, LG생활건강의 1분기 실적 리뷰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견 발휘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4만 원으로 10% 상향 조정합니다. 중장기 관점에 중국 소비자 수요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히 상존하지만 실적과 주가는 분명 저점을 통과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매분기 실적을 통해서 브랜드 경쟁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주가의 추가 반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1분기 연결 매출은 3%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4% 증가하면서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영업이익은 17% 상회했습니다. 화장품 부문의 경우에 매출은 6%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3%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는데요. 중국 법인 매출이 7% 성장하면서 9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마케팅비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세 채널의 경우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하락했지만 전분기인 4분기 대비로는 대폭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생활용품 부문의 매출은 2% 하락했지만 프리미엄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료 사업부의 경우에 매출은 4% 성장했지만 원당을 중심으로 엄부자재 가격이 상승한 부담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1%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G생활건강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17%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44만 원으로 10% 상향 조정합니다. 여전히 중국 소비자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상존을 하지만 실적과 주가는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박신혜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NH투자증권 1분기 실적 리뷰입니다. 강승권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에 대해서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15,000원 유지합니다. 저희가 투자의견을 바이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절대 규모 중심의 DPS 정책과 연간 잉여이익에 대한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중기 자본 정책을 감안할 때 증권업종에서 가장 높은 주주 환원율 시현이 예상이 되고요. 2분기에는 정부의 부동산 PF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충당금 부담이 좀 증가할 수 있겠지만 하반기 부동산 금융 회복 및 채권 평가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분기 이익은 저희 기대치를 상회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연간 이익을 기존 대비 8.3% 상향 조정합니다.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2,25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31.9%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한 수준입니다.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한 이유는 이제 DCM 부분의 호조와 그다음에 채무보증 수수료가 예상보다는 이제 양호하게 인식이 되면서 IB 실적이 저희 기대치를 상회하였고 WM 및 트레이딩 역시 양호한 수익을 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1분기 충당금 이슈는 미미했고요. ROE는 11.9%로 우수하였다라고 평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NH투자증권 1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2,25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약 31%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전 부문이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목표 주가 15,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E&A입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삼성 E&A 실적 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35,000원을 유지합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38조 원, 영업이익 2,100억 원 수준으로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종료 현장의 정산 효과 등에서 기인한 것이고요. 다만 판관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일성 이익 효과가 다소 감쇄되었습니다. 신규 수주는 1.4조 원인데 4월 7.5조 원 정도의 수주가 있어서 연간으로 보면 15조 원 이상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무난하고 수조도 역대급으로 좋을 전망인데 다만 2025년 정도부터 어느 정도 수주가 가능한지
컨센서스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 주가 상승을 누르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저희는 12.5조 원 이상의 연평균 수주가 가능한 중장기 연평균 수주가 가능한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아쉬운 주가 흐름에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 EN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5,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다소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주가 수주를 통한 회사 수주 경쟁력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통한 중장기 수주 체력 증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한국가스공사 1분기 실적 관련 코멘트입니다. 정혜정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목표 주가를 37,000원으로 12%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근거는 공급비 단가의 상승과 미수금 회수 시작에 따른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1분기 매출액은 13조 원, 영업이익은 8,4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3%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난해 소송 비용 등 총괄원가 차감 항목이 일시적으로 반영되었던 것이 올해 들어선 정상화됨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51% 개선되면서 영업이익 개선세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수금 관련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부터 모잠비크 코랄 사우스 광고의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결 자회사들의 영업이익 기여도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가스공사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미수금 회수가 언제부터 개시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분기까지도 이런 원료비 연동제의 시행이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작년 말 13조 원에서 올해 1분기 15조 원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되는 공급비 단가 조정과 함께 이런 원료비 연동제의 재개 그리고 미수금 회수 단가 추가가 논의된다면 미수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가 상승 동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현금 흐름 악화와 손상차손 인식 등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한국가스공사의 배당 또한 올해부터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말에 적용되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외화 환산 손실 발생으로 인해서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1분기 영업이익은 약 8,447억 원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목표 주가를 37,000원으로 12%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공급비 단가의 상승 및 미수금 회수 시작에 따른 그런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것을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이죠. 20개 기업 인텔리안 테크 알아보겠습니다. 한유권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텔리안 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이 목표 주가 8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의견 변경의 이유는 작년에 부진했던 해상용 VSAT 안테나 사업부가 안정화 모드로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컴퍼니 A사향과 원앱향 쪽으로의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 공급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산 시장 쪽으로의 신규 진입 등의 어떤 기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해상형 VSAT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어떤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방업황의 이제 최악의 상황은 1분기 기점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VSAT 안테나 같은 경우 올해에는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2,10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컴퍼니 A사향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요. 2차 계약분으로 1차 계약분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기에 이제 공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 3분기에 걸쳐서 또한 이제 평판형 안테나 신제품 2개 모델이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당수의 물량은 이제 원앱 쪽으로 이제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고 향후에 추가적인 발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시스템과의 국방위성 통신 분야 협력 MOU를 인텔리안 테크는 2021년에 체결을 했는데 이동형 위성 통신 단말을 개발 중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위성 사업도 이제 민간 주도 위주로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방산 시장으로의 어떤 진입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정비 레벨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성 안테나 공급이 확대가 됨에 따라 어떤 제품의 믹스 개선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간 예상 매출액은 3,400억, 영업이익은 23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 목표 주가를 84,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작년에 부진했던 해상용 VSAT 안테나 사업의 안정화, 그리고 글로벌 기업 A사라든지 원앱 등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 공급 확대, 그리고 세 번째는 방산시장 신규 진입 기대 등이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26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